민법 총칙에서 권리와 의무 단어는 민법의 전체 구조를 움직이는 핵심 기반입니다. 특히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는 권리의 성질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각 권리가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최신 10개년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출제위원들은 매년 이 단원에서 형성권, 청구권, 항변권, 절대권, 상대권, 부종성, 경합관계, 사건의 특징, 재판상 행사 요건, 물권, 채권의 성질, 권리별 법적 성질 등을 지속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즉, 이 단원은 단순 암기가 아니라 권리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파트입니다. 먼저 권리의 가장 중요한 분류는 작용 또는 효력에 따른 세 가지, 즉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입니다. 이 중에서 형성권이 가장 자주 출제되며 기출 신문항 중 절반 이상이 형성권 판별 문제입니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 관계가 새로 생기거나 변경, 소멸하는 권리로 행사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권리는 본질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매우 강력합니다. 대표적인 형성권으로는 계약 해제권, 계약 취소권, 약정 해지권, 일방예약 완결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환매권, 상계권, 그리고 재판을 통해 행사해야 하는 채권자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기출에서는 반드시 이 개념들을 구별하여 출제합니다. 특히 지상권자나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기출에서 반복적으로 형성권으로 인정되므로 필수 암기 대상입니다. 반면 청구권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상대방의 협력이 있어야만 실행 가능하므로 형성권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대표적인 청구권에는 손해배상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매매대금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소유물 반환 청구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기출에서는 점유자의 유익 비상환 청구권을 자주 등장시키는데 이 권리는 지출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를 저지하는 권리입니다.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작용을 막는 권리이므로 형성권이 아닙니다. 동시 이행 항변권, 연기적 항변권,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 등이 대표적입니다. 기출에서는 항변권을 형성권으로 오인하게 하는 함정이 자주 출제되므로 반드시 구별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분류 외에도 민법에서는 권리를 절대권과 상대권으로도 나눕니다. 절대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며 물권, 인격권, 가족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계약상 권리처럼 특정인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상대권입니다. 예를 들어 점유권이 절대권인지 여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 상태를 기반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절대권으로 분류됩니다. 권리와 의무 단원에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에 종속한다는 부종성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이 소멸하면 채권을 담보하던 저당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기출에서는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는 어떻게 되는가? 라는 형태로 출제되는데 당연히 종된 권리 역시 함께 소멸합니다. 권리의 상호관계도 시험에서 중요합니다. 계약 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 행위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서로 경합하여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하자 담보 책임뿐 아니라 채무불이행 책임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양자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집행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책임과 민법상 불법 행위 책임은 경합하여 병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합 관계는 25회 기출문제에서 세 문항 모두 정답이 되는 형태로 출제되었습니다. 사건의 성질도 기출에서 반복적으로 묻습니다.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며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상 형성권입니다. 하자담보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실행을 방해하는 권리라는 사실 역시 여러 차례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권리가 재판을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도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정답은 항상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해제권,
환매권, 예약 완결권, 상계권 등은 재판 없이도 행사 가능합니다. 형성권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는 기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상속회복 청구권, 유익 비상환 청구권, 채권자 대위권, 항변권은 형성권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일방예약 완결권, 취소권, 해제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일관되게 형성권으로 처리됩니다. 저당권은 한 필지 일부에 설정할 수 없다는 지문은 매우 기본적인 물권법 원칙입니다. 일체성 원칙. 결론적으로 권리와 의무 단원에서 출제되는 개념은 모두 권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효과를 내는가라는 구조 안에서 해석됩니다. 형성권은 법률 관계를 바꾸고 청구권은 상대방 행위를 요구하며 항변권은 청구의 효력을 방어합니다. 여기에 절대권, 상대권, 부종성, 경합관계, 사건의 성질, 재판상 행사 여부 등을 더하면 지금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관통할 수 있습니다.